그리스 로마 신화 하데스입니다. 하데스, 그리스어로 하데스. 라틴에 가서는 이제 플루토가 되는데 사실은 이제 플루톤이라는 그리스어를 플루토로 이제 뭐 음차라고 하죠. 라틴어로 바꾼 겁니다. 이게 어미 변화가 좀 다르기 때문에 플루톤이 그대로 안 살고 플루토가 됐습니다.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플레이토, PLATO가 되는 거랑 똑같은 거죠. 페르세폰, 이게 하데스라는 신은 그렇게 인격화가 안 되어 있는, 그래서 별로 신화상의 일화가 별로 없는 그런 신이긴 합니다. 근데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제일 유명한 게 이제 페르세포네라는 데메테르와 제우스 사이에 난 딸을 납치한 거죠. 말하자면 조카인데, 족보로 따지면. 페르세포네 납치 사건이 제일 유명하죠. 그래서 아까 플루토 얘기도 마저 하면 뒤에 나오다? 뒤에 나오죠. 예, 뒤에 나옵니까? 꽃 따라온 페르세포네.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과 봄에 꽃을 따라온 페르세폰을 보고 반해서 납치해 가요. 그래서 이제 숨겨놨는데 데메테르가 이제 자기 딸을 찾아서 천지사방을 헤매고 다니죠. 그러다가 누가 태양신인가가 알려줍니다. 원래 이제 제우스도 알고 있었는데 입을 다물고 있었던 거죠. 자기 동생이라고 해야 되나? 원래는 형이지만 장가 보내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화라는 게 뭐 그렇게 완전 줄거리 짜여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 사실을 전해 듣고 데메테르가 이제 제우스를 쫓아가서 항의를 했고 자기 딸인데 사실은 그래서 이제 합의를 돌려줘라라고 이제 제우스가 어쩔 수 없이 하데스 얘기했는데 전제 조건이 뭐냐면 하데스는 신의 이름이면서 동시에 그 하데스가 살고 있는 지하세계의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하데스로 내려간 후에 거기서 음식을 먹었으면 돌려보낼 수가 없다라는 철칙이 있습니다. 죽은 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하데스가 일부러 그랬다는 설도 있고 또는 뭐 속여서 먹였다는 설도 있고 페르세포네가 자진해서 먹였다는 설도 있습니다만 석류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석류라는 게 이제 그 안에 씨가 많잖아요. 그래서 다산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페르세포네의 신의 성격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페르세포네가 일종의 곡물의 여신이고 데메테르의 다른 모습이기도 해요. 곡물의 여신이기도 한 거라서 그런데 아무튼 석류를 먹었기 때문에 돌려보내질 못한다가 됐고 그래서 완전히 돌아갈 수는 없고 1년을 셋으로 나눠서 그 중에 3분의 1은 엄마와 3분의 1은 하데스에 그리고 3분의 1은 페르세포네 선택. 근데 페르세포네가 이제 데메테르와 같이 지상에 있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됐다라는 얘기고요. 사실은 이제 좀 숨겨져 있는 의미 같은 건 꽃을 꺾으러 왔다라고 돼 있잖아요. 영어의 디플로레이션이라는 말을 하면 처녀성을 빼앗는다라는 뜻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리고 석류는 아까 얘기했듯이 다산성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이 꽃을 꺾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강제 결혼 이런 것과 또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페르세포네가 자진해서 먹었다는 설도 있어요. 엄마가 워낙 페르세포네를 꽁꽁 가둬놔서 남편이 제우스인데 맨날 바람 피고 다니니까 그래서 뭐 남자는 다 늑대야 뭐 이래서 갖다 놨다는데 그래서 엄마로 독립하고 싶어서 뭐 그랬다는 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게 페르세포네 컴플렉스라는 게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알 수 있을 거고요. 하데스는 우리가 이제 지옥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이제 단테 때문에 좀 그런 게 있는데 단테 신곡에 보면 이제 지옥이 지하 세계로 돼 있어서 거기서 벌 받고 막 이렇게 돼 있는데 하데스는 일단은 죽은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거기서 이제 심판을 받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후대에 나오는 얘기고 그래서 뭐 위로 올라가서 좋은 일을 한 사람 위로 올라가고 나쁜 일을 한 사람들은 더 지하로 내려가서 뭐 벌을 받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원래 신화상으로 하데스는 그냥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혼이 가는 거죠. 죽은 사람이 혼이 가는 곳이죠.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뭐 그리스에서 이제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신들로부터 무엇을 얻고 신들로부터 축복을 받고 이러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기복적인 모습이 강한데 죽음의 문제라서 이건 뭐 재물 바친다고 사람이 살아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재물에 의해서 석들이 되지 않기 때문에 원래 제의의 대상이 아닙니다. 제사 지낸 대상이 아닌데 그리고 또 죽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데스란 이름을 직접 부르길 꺼려하죠.
왜 그 동티난다 그러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 그러고 뭐 그런 거라서 두려움의 대상이라서 이제 이름을 함부로 안 부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신을 지칭하기 위한 이제 둘러서 하는 표현. 그러니까 죽음을 연상시키는 이름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그 신을 부르게 되는데 플루톤이라는 이름이 생깁니다. 플루토스라는 게 원래 이제 부유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미화법이죠. 그렇게 해놓고 이제 플루톤이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거기다가 이제 그리고 제사를 모신 건데 플루톤이 왜 플루톤이냐면 지하 세계의 왕이니까 지하 자원들이 거기 묻혀 있대. 금 이런 것들이 다 묻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부유한 자라는 이름을 돌려서 얻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또 한편 생각해 보면 땅에서 곡식들이 자라나잖아요. 그래서 풍요의 뿔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그 하데스는 나중에 이제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또 유명한 건 이제 케르베로스, 저승의 문을 하데스를 지키고 있는 케르베로스 머리 셋 달린 개 또는 아이아코스, 아킬레우스 영웅 아킬레우스의 할아버지인데 아킬레우스가 이제 저승에 들어온 사람이 이승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이제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니라 못 나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못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못 살아나는 거예요. 이승으로 돌아온 영웅들이 있어요. 그래도 대표적인 헤라클레스는 케르베로스를 데려오라는 미션을 받아서 갔었고 그때 이제 테세우스는 페르세포네를 납치해 갖고 자기 친구한테 부인을 삼켜주겠다고 무모한 모험을 했다가 거기 붙들려 있었거든요. 망각의 의자에 앉아서. 근데 헤라클레스가 이제 하데스를 잘 설득해서 테세우스를 데려오죠. 그래서 테세우스도 하데스에 갔다가 돌아온 영웅에 속하고 오르페우스는 에우리디케라는 자기 부인을 살리려고 갔다가 그 지상 끝에 거의 다 와서 다시 되돌려보낸 그 비운의 가수 오르페우스. 그래서 오르페우스라는 종교가 있는 겁니다. 저승을 산채로 갔다 왔기 때문에 종교가 생겼어요. 오르페우스라는 종교. 그다음에 이제 신이긴 하지만 원래 이제 반신반인이죠. 디오니소스, 제우스와 세멜레 사이에 태어났던 디오니소스도 자기 어머니 세멜레를 구하기 위해서 하데스에 갔다라는 얘기가 또 있습니다. 또 유명한 이제 카론, 저승의 뱃사공이죠. 스틱스강의 영혼을 나르는 카론의 새벽이라는 뭐 예전 만화도 있었습니다만.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들을 볼 때 하데스가 어떤 형태를 하고 있느냐에 대한 또 논란도 있어요. 따져보면 하데스가 사는 궁이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궁전. 그렇게 되면 이제 케르베로스가 문을 지킨다는 게 의미가 있죠. 근데 이제 지하의 영역이라면 거기 그러니까 동굴, 지하 세계 같은 거 그러면 거기에 이제 강도 흐르고 이런다는 게 말이 되죠. 그래서 카론이 어울리고 메르길리우스가 나중에 이제 그 아이네이스라는 작품을 쓰면서 거기도 이제 하데스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메르길리우스는 이제 강을 건너가면 거기에 케르베로스가 있어서 지키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절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메르길리우스가 아이네이스 시를 쓰면서 이 부분을 쓰려고 하니까 전해진 얘기들이 좀 이렇게 잘 안 맞으니까 껄쩍지근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나름대로 자기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합리화시키는 그런 이제 노력을 한 거죠. 자, 이건 페르세포네와 하데스이긴 한데 이게 좀 나중에 만들어진 거라서, 그러니까 이제 그 헬레니즘 시대에 만들어진 거라서 이집트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이게 이시스 여신의 형태와 결합된 페르세포네고 여기도 지금 이집트 신들의 모습과 연결되어 있고요. 케르베로스 머리 셋 달린 케르베로스가 있고 여기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페르세포네는 이시스 여신이랑 겹쳐져 있고 그 다음에 하데스 플루토는 세라피스라는 또 이집트 신의 모습과 겹쳐져 있습니다. 기원 후 2세기 중반 작품. 그리고 납치 사건을 다룬 루벤스의 그림입니다. 약간 안경 같은 거 쓴 것처럼 좀 그려져 있어서 이렇게 야성적으로 보이지 않는데 죽음의 신답지 않게 에로스가 또 여기 나달리고 있고 여기는 다른 신화 버전을 택한 것 같은데 아테네 여신이 뜯어말리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어요.
1636년에서 38년 사이에 그려진 루벤스의 작품입니다. 루벤스답죠? 이렇게 살집이 많은 여인들, 오동통한 여인들을 좋아하는 페르세포네를 그린 겁니다. 석류 들고 있죠. 이건 이 단테 가브리엘 로세티라는 화가인데 자기 부인을 모델로 삼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상당히 재미있는 로맨스가 있는 화가인데 프로스페리나라고 그림 이름은 되어 있어요. 프로스페리나. 프로스페리나는 페르세폰의 로마식 이름입니다. 프로스페리나. 자진해서 먹는 모습으로 보이죠. 여기는 아까 이제 풍요의 뿌리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다산 풍요롭게 모든 곡식들을 자라게 하는 뭐 이런 거 여기는 이런 식물들 곡식들이 여기서 쏟아져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이게 하데스이고 페르세폰이겠죠. 이거는 30년에서 420년 사이 작품. 그 죽은 자들이 하데스로 들어오면 이건 좀 나중 버전인데 살아생전에 했던 일들에 대해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심판하는 심판관들입니다. 그래서 라다만티스, 미노스, 아이아코스 이렇게 세 사람입니다. 라다만티스와 미노스는 형제가 아니고요. 그 누구죠? 이오가 아니고 에우로페. 에우로페가 이제 제우스의 등에 타고 가서 크레테에 낳은 그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아이아코스는 이제 그 아킬레우스 할아버지 요 셋이 심판을 했다고 돼 있죠. 그래서 이건 기원전 4세기경의 화병에 그려진 그림이고요. 이제 카론이 이제 여기는 이제 단테의 영향을 받아서 죽은 자들의 영혼인데 지옥 가는 영혼들인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베르길리우스와 단테입니다. 그래서 단테가 베르길리우스를 존경해서 같은 조상이잖아요. 이탈리아 사람들이니까 베르길리우스를 존경해서 자기 작품 신곡에 지옥에서부터 연호까지 올라가는 길에 인도자로 가이드로 설정을 해서 이렇게 이제 베르길리우스가 설명해 주는 거죠. 단테에게. 그림은 알렉산더 드미트리비치 리토프첸코 1861년도 작품입니다. 이것도 카론이고 여기 보시면 날개 달린 영혼으로 이렇게 영혼이 날개 달린 모습으로 상정돼 있어요. 푸시케가 영혼이란 말이 나비란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름병, 레퀴토스라고 하죠. 이 작품은 기원전 500년에서 450년 사이. 이것도 단테 신곡의 사파로 그려진 겁니다. 구스타프 도레라는 판화가의 작품이고요. 여기 이제 스틱스강을 건너는 영혼들, 이 카론이 마치 뭐 저승사자처럼 이제 혹독하게 굴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죠. 이제 뭐 어디서 구했는데 하데스의 지도죠. 이제 벌 받는 장소가 있고 여기 이제 축복받은 자들의 섬이 있고 여기 이제 심판받는 곳. 케르베로스가 여기 이제 담장을 지키고 있고 카론의 페리 여기 스틱스 강을 흐르고 있고 이게 에레보스의 뭐 성벽을 지키는 거로 돼 있네, 그죠? 여기 문에서 여기 타르타로스 여기 그 끝이 없는 어떤 구덩이 하데스의 궁전으로 들어가는 길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이제 생각을 했고요. 여기까지 하데스 얘기를 마치겠습니다.